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최근에 미증시가 힘든 이유, 뭐 여러분 여러 이유를 좀 들으셨겠지만은 일본의 엔캐리 자금이 빠져나간다. 그 자금이 일본의 그 저금리 자금으로 이제 고금리 쪽에 투자하는 미국 채권이나 그다음에 예를 들어 빅테크주에 투자하던 그 자금들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좀 나스닥 같은 경우 좀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 뭐 이유 중에 하나겠죠. 많이 올라서 빠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어떤 자금의 움직임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자 그런 얘기들 나오면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뭐 일본 금리 인상 그러면 일본 증시가 최근에 폭락한 건 다 아시죠? 굉장히 많이 급락을 했는데 그 이유도 역시 그 엔화의 강세 영향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은 엔화의 강세일 때 과연 어떤 수혜주가 있을 것인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엔화의 흐름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2022년 당시에도 그 엔키를 자금된 얘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엔화가 지금 이쪽이 이제 강세로 가는 것이고 중간적으로 전체적 흐름은 엔화가 약세로 가는 거죠. 강세가 아니고 이렇게 약세로 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추세적인 흐름을 봐야 되겠죠. 근데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조정이 나옵니다. 엔화의 강세로 가는 거예요. 강세. 이때도 이게 2022년 그때 연말이니까 2022년 가을부터 해서 12월까지 엔화가 강세로 가면서 그때도 엔킬 자금 청산 얘기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가 어떻고 저떻고 그다음 미국 주식이 어쩌고 저쩌고 그 당시 미국 주식도 많이 빠졌으니까 2022년 연말까지 빠지고 2023년부터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직전에 주가가 많이 빠질 때 엔켈 자금 청산 얘기가 화두가 됐었죠. 지금 엔화의 가치를 보시면 지금 위치가 여기에 있는데 딱 지금 강세로 가고 있는 흐름이 보이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 강세로 가는 게 보이는데 이번 주에 미국 일본 BOJ 통화정책회의가 있고 금리 인상이 지금 유력하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한번 이제 엔캐리 자금에 대한 얘기가 불거지고 그에 따라서 일본 증시가 급락을 하고 왜냐면 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엔화의 강세가 올 수밖에 없고 엔화의 강세 같은 경우는 일본의 수출주에게 아무래도 경쟁력이 약화된다 그 생각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진 겁니다. 자 그걸 우리가 역으로 상대적으로 이용한다 그러면 엔화가 강세로 가면 일본의 어떤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거기에 바로 또 우리 수혜주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통적으로 자동차라든지 뭐 조선, 반도체 뭐 이런 쪽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많은데 반도체 시황 같은 경우 요즘 워낙 반도체 시황 같은 경우가 워낙에 요즘 좀 험악하니까 아무래도 그것보다는 최근에 또 조선주는 또 많이 올라갔고 그런 점을 감안하면 아마 자동차 쪽이 유력할 수가 있다. 근데 전통적으로 그렇죠. 예전부터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자동차 쪽을 수혜주로 많이 꼽았습니다. 예, 그랬어요. 왜냐면 일본과의 경쟁 관계가 좀 치열한 편이니까 자동차 쪽에서 우리 자동차 워낙 잘하고 있죠. 환율 수혜도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고가 차량 팔리고 있고 뭐 현대차, 기아 모두 하이브리드 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전통적인 내연기관이라든지 모두 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같은 경우도 완연하게 오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이 아마도 또 한 번 또 자극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뭐 품질 같은 경우가 워낙 경쟁력이 좋기 때문에 기본적인 체력이 좋은 거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밸류 자체가 워낙 낮지 않습니까? 밸류가 뭐 4배, 5배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도 굉장히 밸류가 낮아서 밸류업 종목으로도 좀 꾸준히 언급되고 있고 왜 이렇게 밸류가 낮으냐를 생각하면 성장성의 부족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안정적인 실적에 비해서 성장성이 없는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밸류업이 커버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 이제 AAM 사업 같은 경우, 도심 항공 같은 경우 상당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잘 추진하고 있죠. 거기다가 전기차가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향후에 구조적 성장을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성장성. 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또 기본적으로 로봇차 회사 보선 다이나믹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성장성은 가지고 있던 측면에서 엔화의 강세까지도 가세한다면 좋은 국면이 나올 수도 있다. 자,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쟁관계 외에도 특히 이제 엔화가 강세로 간다 그러면은 엔화의 강세가 도움이 되는 쪽은 엔터 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일본에서 많이 돈을 버는 기업들, 전통적으로 일본에서 많이 돈을 버는 기업들이 누가 있습니까? 엔터 쪽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특히 SM 같은 경우는 해외 현지화 작업 중에서 NCT 위시라는 그룹이 일본 그룹이죠. 일본인들로만 이루어진 일본 그룹인데 이번에 성공적인 론칭을 또 했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 일본 쪽이나 중국 쪽에 강한 게 SM이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관련 종목들 SM 같은 경우도 역시 이런 것들이 또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업황 자체가 최근에 좀 많이 힘들기 때문에 고점을 찍고 나서 최근에 조정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실적 관련해서도 이제 하반기 내년 갈수록 턴어라운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특히 SM은 대부분 지금 엔터주들이 뭐 하이브든 YG든 JYP 같은 경우도 올해 전체로 봤을 때 조금 역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SM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SM 같은 경우도 올해 안정적인 실적 그리고 내년에 또 강력한 또 성장 모멘텀. 올해 하반기만 해도 또 거기다가 신인 그룹이 두 개나 나오죠. 영국 보이 그룹이 나오고 또 거기다가 한국의 걸그룹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성장 모멘텀, 안정적인 실적, 내년에 또 어떤 강력한 엔터의 턴어라운드의 모습, 거기다가 또 엔화가 강세가 된다면 그것도 수혜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고생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또 SM 같은 기업도 관심 있게 보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 그리고 또 일본에서 돈을 많이 버는 기업 같은 경우는 호재가 될 수도 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